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정치 이슈들이 참 많았죠. 이제 총선 가까워져 오면서 아마 정치 이슈들은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마다 주말을 정리하는 정치 토크 코너를 하나 좀 만들면 어떨까? 지금까지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파일럿 시간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의 패널을 소개부터 하죠. 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화 인터뷰는 많이 했었는데 네, 처음 그렇습니다. 뵙네요. 예, 직접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물이 더 좋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유튜브로도 여러분 지금 네,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시죠? 인터뷰 스튜디오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이렇게 서로 얼굴 보시는 건 처음 아니신가요? 방송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운 사이세요? 온양이고 저희가 서산이고. 저는 아산. 네. 그러시다 같은 보니까.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지금 두 분이 분위기 좋게 들어오셨는데. 원래 좋습니다. 원래 좋습니다. 정치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땐 또 얼마나 뜨거워지실지 모르겠어요. 두 분의 한번 케미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토크. 주제는 이제 주말 사이 집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사이. 뭐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는 광화문 집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2천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인 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였지요. 그렇지만 뭐 이미선 재판관 뭐 임명뿐만 아니라 반정부 구호들이 그 밖의 구호들도 격렬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장에 가셨어요, 성 의원님? 네, 다녀왔습니다. 자, 그 현장 분위기 여러분 잠깐 소리로 좀 듣고 올까요? 요즘 말로 국민마저 개무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보고입니다. 가는 데마다 구걸하고 다니고 있어요.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패스트트랙 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버려야 합니다. 좌파 독재 우리 함께 막읍시다 여러분. 지금 와 하는 소리 같은 건 안 들리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온 거? 2만 명이 맞아요? 2천 명이 맞아요? 수만 명이 왔죠. 2만 명 훨씬 넘지요. 경찰이 2천 명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정보를 제대로 모으고 있는지, 현장을 와보고 있는지. 아니, 언론에 나오시는 거 보면 모릅니까? 그걸 어떻게 2천 명이라 그러나요? 이 거리로 뛰쳐나온 우리 국민의 목소리는 지금 시국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잖아요.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 안보는 파탄 나 있고 성한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소리를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셔 가지고 지금 정부 여당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하루 전에 이 의사결정을 했어요. 장외투쟁하자. 광화문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전자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상태로는 계속 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루 전에 결정을 한 건데 이 결정하자마자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지구당에서 핵심 당직자들이야 나왔지만 그래서 정말 광화문이 꽉 찼었고요. 특히 저는 제가 단상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서 버스 한 대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그걸 찾느라고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굉장히 수많은 인파가 이렇게 몰려왔었고 그러한 그 국민의 아주 절박한 절규의 소리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고 이 소리를 정부 여당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날 긴급하게 결정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외투쟁. 사실 장외투쟁 벌이는 게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장외투쟁까지 벌여야 했던 결정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인사가 만사잖아요. 지금 국민들의 요구 소리를 이 정권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귀 막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를 지금 임명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이런 임명을 한 거죠. 안대희 후보 볼까요? 옛날 국무총리에 왔을 때 5개월 동안 변호사로 나가서 15억을 벌었어요. 그때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공격을 했느냐. 총리직을 매관매직으로 살려고 한다라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대희 후보자는 11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분이 낙마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법관 윤리 강령의 6조에 보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전거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판관을 임명했단 말이지요.
또 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녁은 있는데 저녁밥이 없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외교 안보가 무너지고 있어요. 탈원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엄청난 전력에 대한 가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러한 총체적인 국민의 불안이 표출돼서 이번에 스스로 나오신 분이 수만 명인데 바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당이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자, 강훈식 의원님. 네. 제가 느끼는 몇 가지들은 일단 그렇게 나라가 불안하고 어려운데 야당이 그렇게 나와서 나라를 더 흔드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말씀이 다 옳다고 치더라도요. 예. 그게 특히나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일인지는 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가 더 국회에서 중심을 잡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법안 하나라도 제대로 통과시키고 말씀대로 산불, 미세먼지, 또 일자리 다 어려우면 이런 추경들도 논의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관계로만 체크해 보면 제가 4, 5일 전에 이미 집회가 주말에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바로 전날 정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거는 정한 거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신고는 돼 있었어요? 예고는 그 전부터 했었다. 이렇게 예, 좀 예.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당으로서 참 안타까운 건 이렇습니다. 31명의 인사청문을 했는데요. 예. 그중에 22명이 부적격 내지는 인사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줬습니다. 이쯤 되면 의원내각제 하자는 한국당 차라리 의원내각제 하고 국회가 허락해야지 임명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해서 통과되지 않을 확률이 2% 정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 정도면. 임명권 31명 중에 22명을 부정하는 정도라면 예.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물론 이미선 후보자가 적격하고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분께서 헌법재판관을 못할 정도의 수준이냐 특히나 40대 여성의 지방대학 출신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우리 뜻을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을 해서까지 막았어야 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또 막상 나가서는 이미선 후보자 이야기보다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그거 제가 못 네, 들으신 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황교안 대표가 그러셨더라고요, 성 의원님.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며 사방팔방 국어를 한다. 근데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이야기하셨을 때는 김정은 대변인 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다. 내가 대변인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넘어갔던 건데 어떻게 황교안 대표는 그냥 김정은 대변인 그러셨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를 잠깐 강 의원님 마무리하시고 답변 네.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 정도 되면 정치 막말의 끝장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막말의 끝장판이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마저도 유신시대 공안검사 시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 네, 출신이고 뭐 공안검사 출신이고 다 되는데 예. 그거는 지금 공안검사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자, 성 의원님.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죠? 자, 현직 대통령을? 자, 그런데 예. 우선 참 민주당은 우리 우판 말이죠. 부끄러움을 알아요. 좌파는 부끄러움도 몰라요. 참 뻔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 자, 뻔뻔하다고 왜 그러냐. 생각하시는지. 우리 보고 거리 예.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 민주당이 말이죠. 2011년도에 한미 FTA를 가지고 거리에 나왔어요. FTA가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이거를 그렇게 민주당이 장애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책임 있는 야당이? 그러니까 불안을 조장하려고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 거죠. 또 두 번째 국정원 예. 댓글 나왔을 때 예, 국정원 예. 댓글 40만 건입니다. 드루킹 사건 8,800만 건 아닙니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민주당도 과거에 했었던 것들을 봐야 돼요. 드루킹 사건 8,800만 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자꾸 감성적으로 얘기를 해요. 인사 5대 원칙을 예. 청와대가 정한 겁니다. 예.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서 떨어진 사람들을 우리 예. 보고 스스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임명 안 하겠습니다 하고 대국민 약속을 한 겁니다. 예. 이 약속한 것을 우리 당이 걸러내는 것은 저희한테 부여한 임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걸 하는데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뭐 의원 내각제 하자 하는 거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니까 뭐 어느 정도 제재할 수는 있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또그 김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선, 예, 이미선 예. 후보자에 대해 40대 여성의 지방대 예.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그러면 이런 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선 후보자밖에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덮어서 국민들을 자꾸 현혹하고 약자 편인 것처럼 이렇게 배려하려고 하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감성 접근이다. 본인들이 정해놓은 5대 원칙과 국민한테 약속한 것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정은 대변인이다 이렇게 이제 황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이런 소리 안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오셨어요. 2분 했다 그래요. 2분. 자, 한미 정상회담을 하시면서 한미 간의 이 공조에 뭐 빗셀 틈이 없다 이런 말도 하셨고. 잠깐만요. 근데 2분 했다는 거 요거 진짜 뉴스예요, 예. 가짜 뉴스예요? 그거 확인은 좀 하고 갈게요. 이거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2분 되는 했다라는 거죠. 게 막 유튜브에 보수 채널에도 네, 돌고 네. 이러던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배석자들 놓고 예, 식사도 했고 예. 거기 안에서 사전 회의도 했고 참모들하고 회의도 했고 예. 회의를 제가 알기로만 4차례 정도 했는데 2분 안에 그걸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30초씩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럼 뭐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건 핵심은 이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우리 저기 의원님께서 저희가 야당일 때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예. 장애 투쟁은 뭡니까? 들끓는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이해 요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선전선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 집회가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길거리에 쏟아 나온 거고요. 오히려 당은 그중에 한 축 정도 아주 구석에 앉아 있는 자리의 역할인 거죠. 근데 지금 국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분노하고 있고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하고 있는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예. 국민들의 민심을 들끓지 않는데 왜 그러면 지금 이걸 했을까? 어떤 의미로 보면 당원들 중심으로 이번 집회를 하면서 나름의 선전선동의 역할을 해온 거다 저는 자, 이렇게 그거는 봅니다. 이제 양쪽의 판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거다라는 성 의원님과 당에서 주도한 거 아니냐라는 강 의원님 의견이 다른데 그거는 뭐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김정은 대변인 소리를 그럼 듣지 않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한국당 얘기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이야기하고 한국당이 듣지 않게 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품격에 대한 예의죠. 품격.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예. 야당 대표한테 제가 초선 의원인데 그런 정도 이야기해도 결례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저는 야당으로서 공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이제는 막말 정치 시대를 끝내야 된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게 보수의 품격이라면 보수의 품격마저도 버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성 의원님. 자, 예, 국가에는 예. 국격이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이 의전 프로토콜이 있는데 예.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신다고 했으면 사전 조율이 다 이루어졌어요. 합의한 거거든요. 외교에서 가장 실속 없는 게 뭐냐? 환대해 주는 겁니다. 환대해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실속이 없는 걸 가지 말으셔야지요. 가셔가지고 네 분께서 밥 먹고 함께 환담하고 오는 것이 외교적 성과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이러한 격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 국가의 격을 생각해서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가서 북한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요청한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노를 했습니다. 자, 이런 소리가 나오니 예. 야당 대표께서 김정은 대변인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야당 대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소리를 여당은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여당께서 이것을 여당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저희 당이 여당이었을 때의 형태나 지금 민주당이 여당하면서 하는 형태가 진화된 게 없어요. 발전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옳은 소리 하는 의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만 딱 하고 이제 강 의원님. 제 예. 환대하면 실속이 없는 거고 혼자 밥 먹으면 혼밥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고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저희가 비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야당의 비판의 정도가 수준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예. 환대하면은 미국 가서 환대했는데 그건 내용이었기 때문에 환대해줬다고 주장하시고 또 혼자 밥 먹으면 혼밥 먹는다고 미국까지 가서 혼밥 먹는다고 하실 홀대로. 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결국은 이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작업으로 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인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곧 있으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한 지 1년이 됩니다. 예. 이 안에 굴곡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굴곡들을 풀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국민과 함께 염원해 주셔야 될 문제지 비판하고 더 나가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제1야당을 이끌어 나간다 또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것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 잠깐 요 얘기가 말씀을 끝날 것 드리겠습니다. 같은데. 예, 네.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야당 보고 여당이 일중대하라는 얘기입니까? 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거 그러냐면 혼대는 자, 왜 어떻게 그러냐면 생각하세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가가지고 대통령을 함께한 수행단의 기자가 얻어 터졌어요. 대통령이 맞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혼밥을 먹었어요. 이 외교 일정에서 참사를 빚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국에 가서도 지금 의제도 없이 환대만 받고 온 거에 대해서 야당이 그러면 아이고 잘하십니다. 박수 치라는 얘기입니까? 야당은요, 여당이 잘못할 때 메스를 가하고 비판을 하고 해서 바로잡는 기능이 야당한테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가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한 것은 너무 넘어간 거 아니냐, 막말의 정도. 이제 요건데 하여튼 양쪽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막말 얘기 나온 김에 성 의원님. 한국당에서 5.18 망원 또 그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망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제 뭐 세월호 망원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논의를 하기로 했고 5.18 망원에 대해서는 김술래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 경고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이거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주말 사이에 막 여러 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5.18이나 세월호 같은 경우는 예.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잘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윤리위원회야 제 소관이 아니니까 물론 윤리위원들이 여러 그렇긴 가지 아마 합니다. 판단했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 경고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주최하신 분이죠. 영상으로 보냈던 것 같고 예. 또 그다음에 김술래 의원도 원래 거기 갈 계획이 없었던 분이에요. 워낙 없으니까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셨다가 아마 전후 맥락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본인께서도 여러 번 사과를 하셨으니까 또 윤리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아마 좀 너그럽게 가셨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제가 남의 당에 대해서 뭘 거칠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하나만 팩트만 짚고 가면 예. 이종명 의원은 이걸로 제명을 결정받았죠. 제명당했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똑같은 사안인데요. 김순례 최고에 대해서는 3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렸습니다. 네. 한국당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5.18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직전의 비대위원장은 제명을 시키고 지금은 3개월 당원권 정지 그리고 앞으로 있는 세월호 막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예, 우리가 예.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예. 미투 사건이 났었을 때에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그랬어요. 슬그머니 다음에 돌아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갑자기 민병두 의원 얘기가 여기 논점이 왜 그러냐? 너무 나가시는 거 이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미투까지 갔어요, 자, 지금? 이게 예.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리에 관련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건 각 당에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이 있으니까 예. 그 당에 맡겨달라. 윤리위원들이 결정에 따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월호 막말 징글징글하다 회쳐먹고 찜쪄먹고 이 차명진 전 의원은 어떻게 징계가 내릴 걸로 예상하세요? 윤리에 한번 맡겨보시죠. 그 당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야기하거나 그런 건 그래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리는 거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또 다음에 또 이야기로 나누도록 하고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이슈는 꽤 많이 남았는데 한 4분 남아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총선 얘기. 강훈식 의원. 네. 총선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고 예, 예.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잘 돼갑니까?
예, 차분차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 240석 목표로 준비하겠다. 네. 비례까지 하면 260석 가능하다. 네. 이 발언을 놓고 상당히 정치권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뭐가 데이터가 있는 희망사항이죠. 그건 뭐 일단 자리가 어디였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예. 원외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덕담을 하시면서 현재 우리가 130명이 있다. 예, 예. 260석까지 가자. 근데 예. 거기 가서 130석에서 한 여기서 10명, 20명 더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아. 그래서 대표께서는 또 포부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좀 농담으로 하는 분위기로 잘 이야기했었어야지 이게 진위가 잘 전달됐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전달이 안 된 것 이해찬 같다. 대표 늘 진지하시니까 예, 표정이. 그래서 뭐 저는 덕담하신 거로 알고 예, 있고 또 예,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원외 지역위원장한테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거 놓고선 또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게 260석이에요. 왜 260석입니까? 300석 다 가져가십시오. 아 주시겠어요? 민주당한테? 아니 왜 선거를 뭐라 합니까? 예. 이건 말이지요. 제가 볼 때 예, 예. 정말로 여당 지도부에 갖고 있는 오만하고 그리고 이 아주 도끼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도끼를 품은 얘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셨어요? 우스갯소리로 하신 거라는데. 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격려 차원. 20년 장기 집권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예. 이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는 여당 대표께서 260석이라고는 이런 이야기가 예. 그냥 나올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 트랙을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2중대 3중대를 계속 만들겠다는 거지요. 비례로 더 의원수를 좀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이런 해석을 전체적인 했습니다. 틀에서 예. 아마 이러한 사고의 영역, 여당 지도부의 생각의 한 단면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무척 힘든데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260석 얻겠다. 이게 국민한테 할 소린지 저는 정말 참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한마디 안 하실 수가 없네요. 아니 이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제가 외람되는데 대표가 한 말을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반박을 좀 하면 예. 260석이 가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한국당이 주신대요. 뭐 저희야 그거 감사하게 하는데 260석 준다고 안 했어요.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선거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다 주신다고 분위기가 하면은 좋습니다, 뭐 아주. 예, 다 예, 주신다고 오늘 하면 다 분위기가 받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이제 우리가 정치하면서 예. 막말은 줄이고 예. 오히려 이제 서로 간에 용납되는 이야기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여튼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260석 가능하면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제가 볼 때도 예. 260석 쉽지 않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좌파 일당 독재 하겠다는 것 같아요. 2분 남아서요. 성 의원님. 예. 각 당 상황 좀 체크할게요. 한국당 지금 새로운 인재 영입이라든지 뭔가 총선에 대비한 새로운 플랜들, 미래지향적인 플랜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 당에서 예, 예. 인재를 넓게 예.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여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천거를 좀 하고 있고요. 좀 눈에 띄는 인물이 있나요? 이제 전체적으로 찾아봐야지요.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재를 발굴하는 기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준비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또 바이오 이런 쪽에서 준비되어 있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 또 따뜻한 스토리를 좀 가지면서 또 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교감하고 그 스토리가 잔잔한 여운으로 가가지고 네, 예. 가지고 있는 이런 분으로서 성공한 창의적인 예. 인재 또 이러한 전체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인재 이제 찾고 있다. 그렇습니다. 찾겠다. 그런 쪽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저 한국당은 목표가 몇 석이에요? 저희가 겸손하게 가야지요. 네. 목표가 몇 석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또 이 정부를 잘 견제해서 국민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 지금 민주당은 이미 이름이 좀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조국 수석 이름, 뭐 유시민 작가 이름도 오르내리던데 어떤가요, 가능성? 아니 이제 뭐 이번 1년 남았는데요. 선거가 1년 뒤에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남은 2년을 책임지는 선거입니다. 가능한 자원들이 누구든 간에 다 남아서 국정 후반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구든 상관없다. 누구든? 저희는 필요하면 다 나와서 어. 문재인 정부 후반부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아, 그럼 생각이고요. 유시민 작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든 책임. 누구든? 근데 다만 본인이 하기 싫다는 아, 분들을 그런 그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그건 거잖아요. 당연한 그러니까 거고요. 근데 유시민 의원, 그러니까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나와서 같이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민주당을 좀 끌어당기고 싶군요. 그래야 지지율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건 뭐 당연.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모든 분들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취향까지 저희가 끌어내릴 수는 그건 없죠. 물론이죠. 예, 이 예. 강 의원님이 전략기획본부장인데 네. 전략을 잘 세우는 것 같아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정치 토크 주말 사이의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의 성일정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